안녕하세요. 혹시 자녀 영어 원서 읽기가 그 AR 3점대나 4점대에 접어들면서 이거 좀 어렵네. 혹시 위기 아닐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그런 경우 많죠. 분명 단어는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이 길어지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영어 책의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요. 네, 딱 그 시기죠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초등 영어 원서 AR 3, 4점대 가이드 발췌본을 보면요. 이 시기가 오히려 평생 독서 습관을 다지는 아주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. 어떻게 중요한 전환점을 좀 슬기롭게 넘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AR 3, 4점대라는 게 단순하게 레벨이 올랐다 이런 의미 이상이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이때 아이가 영어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느냐 아니면 좀 좌절감을 느끼느냐가 앞으로의 독서 태도를 완전 결정지을 수 있어요. 와, 정말 분수령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으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아이가 좀 소화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. 듣고 보니 즐거움, 이게 핵심 키워드 같아요.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이 시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체크리스트가 있던데요? 네,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많이 되죠. 우선 문장 길이 같은 거요. 이게 여전히 아이에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지. 아, 너무 길지 않아야 하고. 네. 복잡한 시제나 접속사 이런 거 많이 없고 비교적 짧고 명료한 문장 위주인 책이 좋다는 거죠. 단순 현재나 과거 시제의 중심으로 전개되는지요? 문장 구조도 그렇고 또 아이가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느냐.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캐릭터에 공감하고 막 이야기 따라가는 재미. 네네. 그냥 정보만 주는 것보다는 우정이라든지 가족 아니면 학교 생활처럼 아이들 관심사랑 좀 맞는 주제가 훨씬 낫겠죠.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료에서 AR 지수만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다른 것도 보라고. 네, 렉사일 지수라든가 책의 전체 페이지 수, 아니면 그림 사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라고 제안하는데요. 아하. 이게 왜 흥미롭냐면 AR은 주로 문장 길이나 단어 빈도에 좀 치중하는데 렉사일은 문장의 어떤 구문적인 복잡성까지 보거든요. 아, 더 깊게 보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두 지수를 같이 보면 같은 AR 3.2라도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의 어떤 종류가 다른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체감 난이도를 읽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아이한테 진짜 딱 맞는 책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겠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자료 팁을 보니까 보통 파닉스 막 끝낸 초등중학년 정도 아이들이 2단계에 해당하는데 처음이라면 한 AR 2점대 후반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추천하고 있네요. 네, 맞아요. 2.8이나 3.0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레벨을 올리는 방식, 그게 중요해요. 점진적으로요. 추천 도서 목록도 있던데 예를 들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그 유명한 Frog and Toad Are Friends 있잖아요. 이게 AR 2.9 정도인데 문장이 쉽고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아이들이 읽고 나서 나도 읽었네? 하는 성취감을 느끼기 좋죠. 아, 자신감 얻기 좋겠네요. 네. 반면에 매직 트리하우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AR이 3점대 초반에서 4점대 중반까지 좀 넓은데요. 모험이나 역사 같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니까 좀 더 길고 복잡한 이야기에 도전하게 만들고요. 주제가 다양해서 좋네요. 또 네이트 더 그레이트 같은 추리물 시리즈도 AR 3점대인데 이건 아이들이 막 단서 따라가면서 능동적으로 읽는 재미가 있죠. 추리하는 재미? 네. 물론 같은 시리즈 안에서도 책마다 레벨이 조금씩 다르니까 읽기 전에 확인하는 건 필수고요. 그럼요. 책을 잘 골랐다 해도 이걸 어떻게 읽도록 도와주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는 어떤 지원 방법들을 제안하나요?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. 첫째는 오디오북 활용이에요. 아, 오디오북. 네. 어디블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보면 듣기 능력하고 읽기 이해력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아이 부담도 좀 줄고요. 듣기랑 읽기를 동시에 잡는 거네요?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읽기를 좀 격려해 주는 거예요. 반복 읽기요? 지루해하지 않을까요?
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언어를 자연스럽게 내몬에 이렇게 익히는 아주 효과적인 과정이라고 자료에서는 설명하거든요. 여러 번 읽다 보면 단어나 문장 구조에 저절로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기죠. 그렇군요. 자연스러운 습득 과정이다. 마지막 지원 방법은 뭔가요? 마지막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. 영어로 대화요? 어려울 것 같은데. 아니요.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. 그냥 줄거리가 어땠는지, 뭐 어떤 등장인물이 좋았는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영어 표현력이나 자신감 키우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부담 없이 간단하게. 네, 정리해보면 AR3에서 4점대가 어떻게 보면 영어 독서의 중요한 디딤돌이면서도 자칫하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인데 맞아요. 아이 수준이랑 흥미에 맞는 재미있는 책을 신중하게 고르고 또 오디오북 활용이나 반복 읽기,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벼운 영어 대화 같은 지원을 잘 해주면 이 시기를 아주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. 이게 핵심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때의 즐거운 경험이 아이의 평생 독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떤 걸까요? 단순히 뭐 책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넘어서요.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?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이랑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.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선택에 대해서? 네, 예를 들어서 프로그랑 토드가 보여준 우정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네이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걸 같이 한번 탐색해보는 거예요. 와, 좋은데요. 이런 대화가 단순하게 언어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까지 키워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